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매튜쌤의 영어수업의 튜쌤입니다. 이 구화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주 짧게 품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어에는 총 9개의 품사가 있죠. 근데 영어에는요 8개의 품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품사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가 있습니다. 감탄사는 뭐 Oh my God 이라든지 뭐 ouch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8개의 품사들 중에서 가장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4개의 품사 있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 4개의 품사가 가장 중요한 품사가 됩니다. 대명사는 앞에 나왔던 명사를 다시 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요. 전치사는 단독적으로 쓰일 수가 없고 뒤에 명사구와 결합이 돼서 형용사나 부사구라는 의미를 형성하게 되죠. 접속사도 마찬가지로 뒤에 절과 반드시 결합이 되어서 사용이 된다는 점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품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되는 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구와 절 중에서 이 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구는요, 하나의 품사 역할을 갖는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보신 구가요, 아마 이런 구들일 거예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혹은 뭐 전치사구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죠? 전치사구는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명사구는요, 이 단어들의 집합이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용사구는 단어들의 집합이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부사구는 단어들의 집합이 부사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화면에 또 정리해놨죠. 어떤 단어들의 집합이 명사구의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명사의 역할을 하는 단어들의 집합이 되느냐. 첫 번째로 NP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제가 임의로 만든 단어가 아니라 영어학에 사용하는 어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이 명사구를요, 영어학 시간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한정사로 명사구는 시작한다. 그 다음에 부사가 나오고 이 부사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 형용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요. 이 명사를 또 뒤에서 수식하는 전치사구가 뒤에 따라 나오게 된다. 이게 일반적인 명사구의 모습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명사구의 정의는 제가 정의한 게 아니라 영문학과에 진학하셔서 영어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어보시면 그 영어학 입문서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urprisingly tall building near the city hall belongs to my dad. 여기서요, 더 관사죠. surprisingly가 tall을 수식하고 있는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tall이라는 형용사 나왔고, building 명사 나왔고요. near the city hall은 또 전치사구네요. near the city hall이 앞에 있는 building을 수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가 명사구의 완벽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명사구이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장에서 명사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구 전체가 이 문장에서 주어, 문장에서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belongs to는 누구누구의 것이다,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나의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 좋겠네요. 건물주의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 본 이 문장에서 영어학 개론서에 나와 있는 명사구의 정의에 따른 명사구의 완벽한 형태를 하나 보셨고요. 또 명사구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구가 무엇이 있을까요? 투부정사구가 있습니다. 우리 투부정사 배워오셨잖아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었을 때 명사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명사가 있습니다. 이 동명사는요,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를 동명사라고 하게 되는데 뭐뭐 하는 것로 해석이 되고 명사로 사용이 된 동사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형용사로 사용될 수 있는 케이스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구의 정의에서 구는 뭘 보고 구라고 한다 그랬죠? 단어들의 집합이 하나의 품사의 역할을 할 때 이것을 구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방금 보셨던 문장에서 surprisingly, tall 이 두 단어만 본다 하더라도 단어들의 집합인데 이 두 단어는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형용사 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부를 수도 있고 그 경우가 이제 형용사 구의 역할을 하는 형용사 구가 되는 거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형용사 구입니다. 그리고 투부정사 구가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a book to read, food to eat 이런 식으로 먹을 음식, 읽을 책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비투 용법도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형용사 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사용된 투부정사를요. 그리고 분사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치사구도 형용사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분사구는요. 동사의 ing의 형태로 만든 현재 분사와 그리고 사전을 찾으면 나오게 되는 동사의 과거 분사의 형태를 형용사구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the surprising news에서 surprising은요. news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인 거고요. I was shocked at the news 하면 여기서 shocked가 과거 분사이면서 동시에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치사구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사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어들이 모여서 부사의 역할을 할 때 그러니까 really fast, 정말 빠르게 라든지 이 단어들이 모여서 부사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단어들의 집합은 부사구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이 투부정사는 부사구 역할을 하고 있다 혹은 부사구이다 라고 또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형용사구와 마찬가지로 전치사구나 아니면 분사구가 부사구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치사구는 조금 이따 말씀드린다 그랬죠. 분사구가 부사구의 역할을 할 때는 분사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요. 이 강의를 통해 설명드리긴 너무 긴 내용이기 때문에 분사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예문들을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rain was moving surprisingly fast like a bullet. 그 기차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었다. Surprisingly fast, 놀랍게도 빠르게 이 단어 덩어리가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Like a bullet 이란 표현이 뒤에 붙었네요. 여기서 like는 전치사이고요. A bullet, 총알이잖아요. 총알과 같이, 총알처럼 이란 뜻이니까 전치사구로서 부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란 뜻이니까요. 빠르게, 총알과 같이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부사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지만요. Reading a good book means communicating with its author.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책의 저자와 소통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reading a good book이 동명사 구이죠. A good book은 read의 목적 원구고요. reading a good book이 동명사 구로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사니까 주어가 가능한 거죠. communicating with its author도 동명사 구로서 mean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 boy needed to look for a chair to spend some time on. The boy가 주어죠. need는 동사고 to look for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은 필요로 했다. 찾는 것을 필요로 했다가 되는 거죠. 물론 need to가 뭐뭐할 필요가 있다라는 덩어리 표현으로 외우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to look for는 need의 목적어로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목적어는 명사의 품사를 반드시 가져야 하니까요. look for는 찾다고 a chair, 의자를 찾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죠. 어떤 의자예요? to spend some time on. 그 위에서 약간의 시간을 보낼 의자에서 to spend some time on이 앞에 있는 a chair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to spend some time on을 형용사 구라고 부를 수도 있고 투부정사 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구는 역할의 명칭인 거고요. to spend some time on은 형태의 명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쌤이 문법을 설명하시다가 이 형용사 구는 이라고 말해줬을 때 제가 왜 형용사 구지? 쟤는 투부정사 구인데?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니까.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o pass the test,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the girl pulled up an all-nighter. pulled up an all-nighter 혹은 pull an all-nighter는요. 밤을 새워 공부하다는 뜻을 갖는 수거 표현입니다.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그 소녀는 밤을 새워 공부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겠네요. 이때 to pass the test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죠. 목적을 나타낼 때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 구는요. to pass the test는 부사구로서 사용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리겠다고 하고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간 전치사구가 있는데요. 전치사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를 전치사구라고 부릅니다. prepositional phrase라 부르고요. 이 전치사구는 두 가지 역할을 하죠. 방금 그 표에 보시면 형용사구와 부사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형용사는 어떤 품사인가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가 형용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거고요. 부사구의 역할을 할 때 뭐 방법을 나타낸다거나 양이나 무게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an watched the boy with the telescope. 여기서 with the telescope가 관건이죠. with the telescope가 형용사구 역할을 했다면 망원경을 갖고 있는 소년을 그 남자가 보았다는 의미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with the telescope를 부사구로 해석을 했다면 watch를 수식하는 망원경을 가지고 보았다는 의미가 되는 부사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망원경을 가지고 그 소년을 보았다. 약간은 좀 멀리서 망원경으로 몰래 훔쳐보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내포하게 되는 거죠. 이 두 해석은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 문장은 망원경을 가진 아이가 되고 두 번째 문장은 망원경을 가지고 그 남자가 그 소년을 보았다는 뜻이 되니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 어떤 해석이 맞는 걸까요? 정답은 문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딱 보고 이 문장 이런 의미네 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걸 두고 언어학에서는 언어에 ambiguity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호성인 거죠. 언어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언어든지 간에 이 모호성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해석을 문맥에 맡겨두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도 ambiguity가 존재해요. 뭐 띄어쓰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진다거나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이거 구별하는 이런 것들 배운 적 있잖아요. 영어는요. 단어에 의해서 ambiguity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전치사 구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ambiguity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해석을 문맥에 맡기겠다는 의미이고요. 모든 언어의 특성이자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ambiguity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 거고 언어의 맛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번 단원에 꼭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ambiguity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예문 The man watched the boy with the telescope라는 예문은요. 쌤이 대학교 1학년 때 영어학 개론이라는 수업에 그 영어 원서의 첫 번째 장에 introduction 페이지에 나왔던 예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 책에 나왔던 예문들 중에서 또 다른 예문을 하나 더 소개를 드리자면 어떤 성인 남자 둘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남자 A가 이렇게 말을 하죠. I love my wife. 그러자 남자 B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So do I. 그러자 남자 A가 남자 B를 주먹으로 가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죠?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남자 A가 한 것이고 남자 B는 나도 그래. 그러니까 이때 이 so do I 라는 표현이 나도 너의 아내를 사랑해 라고 남자 A가 해석을 했기 때문인 거죠. 남자 B의 의도는
나도 내 아내를 사랑해 라고 말을 하고 싶었을 텐데도 말이죠. 네, 그렇게 앰비규어티 얘기가 나와서 잠깐 좀 딴소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개념은 준동사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안에 보시면요. 투부정사구와 동명사구 그리고 분사구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묶어서 준동사라 부르는데요. 아니, 투부정사면 투부정사지 무슨 준동사라는 개념으로 또 새로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준동사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는요. 이들의 공통점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동명사는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를 동명사라 부릅니다. 해석도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분사는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현재 분사 아니면 동사의 과거 분사의 형태, 사전을 찾았을 때 나오는 과거 분사의 형태를 분사라고 부르죠. 이 세 가지를 준동사라 부르는데 그러면 이 준동사를 왜 사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이 준동사를 왜 사용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사의 품사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잖아요.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이 투부정사 구 전체를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하나의 형용사 덩어리로, 하나의 부사 덩어리로 쓰겠다는 얘기죠. 품사를 바꾸기 위함입니다. 동명사는요, 동사에 ing 붙인 거잖아요. 동사에 ing만 붙여서 전체 덩어리를 하나의 명사로 쓰겠다는 거죠. 분사는요, 동사에 ing를 붙여서 형용사로 쓰거나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를 형용사로 쓰거나 아니면 부사로 쓰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공통점이었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종속절을 축약한다입니다. 모든 언어가 지향하는 공통점 중에 언어의 경제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능하면 짧게 이야기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영한 것이 바로 준동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절을 써서 말할 수도 있는 것을 투부정사로 바꿔 말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는 거죠. I was happy that I had met you that day. 그날 너를 만났어서 난 정말 기뻤어. 이런 표현을 I was happy to have met you.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대절 안에 있는 주어도 생략할 수 있게 되고 좀 짧게 축약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I'm proud that I passed the test. 라는 표현을 I'm proud of passing the test. 동명사를 사용해서 대절을 짧게 축약을 했습니다. 분사구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사구문이 뭔가요? 부사절, 종속, 접속사절, 뭐 when절이나 as절, if절 이런 절을 ing로 시작하는, 즉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구로 바꾸어 표현하는 게 바로 분사구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동사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종속절을 축약하기 위해서 이 준동사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인데 이 준동사들은요 이미 품사가 형용사, 명사, 부사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문장의 중심동사, 본동사라고 하죠. 본동사 자리에는 쓸 수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e to go to school 이라고 쓸 수 없죠. he going to school 안 되잖아요. 이제 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 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많게는 5가지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절이 있습니다. 주절은 혼자서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심이 되는 절이고요. 모든 문장은 반드시 한 개의 주절은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영어에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의 종류로 종속절이 있는데요. 이 종속절의 종류에 대해서는 지금 듣고 계신 이 영상 후반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속절을 짧게 정의하면 단독으로 사용이 될 수 없는 절이에요. 그 종속절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고 이 종속절을 하나라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복문이라고 합니다. 종속절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으로 그냥 끝났어요, 문장이. 그러면 그 문장은 단문이라 불러요. He read the newspaper. 이 문장은 단문입니다. Jane ate the food. 단문이에요.
근데 종속절이 하나라도 붙잖아요. He thinks that Jane is smart. That Jane is smart가 종속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e thinks that Jane is smart. 이 문장은 복문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he is smart because he went to a good school. 이 문장도 because라는 종속절이 붙었기 때문에 부사절이죠. 종속절이 붙었기 때문에 복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절이 이 단문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형태의 문장도 복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개념으로 중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문은요, and or but과 같은 접속사에 의해서 두 개의 단문이 연결된 문장을 중문이라 부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남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의 중문과 한 개 이상의 복문이 결합된 형태의 문장을 호남문이라 부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요. 주절, 종속절, 그리고 단문, 복문, 중문 이 5가지 문장의 종류는 문장이 나중에 길고 복잡해졌을 때 문장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 문장의 종류이고요. 같이 문장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that Tom is good looking. I가 주어, think가 동사, 대절이 명사절로서 think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복문입니다. 두 개의 완전한 문장이 접속사 that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문이라 부르고요.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t's important that we work out on a regular basis. 여기서 it은 가주어라 부르고요. 대절 전체를 진주어라 부르죠. 그래서 대절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접속사 that부터 basis까지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 그리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it is important, 주어 동사가 나온 두 번째 문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이 들어가 있는 복문입니다. 대절은 여기서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대절이 진주어, it이 가주어인 복문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Jane knew why she should not eat too much sugar. Jane은 알고 있었습니다. why부터요. sugar까지가 의문사절이죠. 의주동이니까. 네, 의문사절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명사절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y절 전체가 knew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문장 전체에서 봤을 때는 Jane이 주어, knew가 동사, y절 전체가 목적어인 구조인 거고 목적어절 안에 y절, 의문사절이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장도 복문이 되는 거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What you like may be different from what I like. What you like는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되겠죠. 여기서의 what절은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what절,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maybe가 문장의 중심 동사가 되겠고 different from what I like, 내가 좋아하는 것과는 다르다. 여기서의 what I like도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what, 즉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절을 두 개나 포함하고 있는 복문이 되겠습니다. Tom loved the food which looked expensive. 만약에 이 문장이요, Tom loved the food에서 끝났다면 단문이 되겠죠. 근데 which looked expensive, 관계대명사절이잖아요.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이 형용사절이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the food를요. 이 형용사절은 종속절 중에 하나죠. 이 종속절을 하나라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은 복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도 복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I like her because she's kind. 나는 그녀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친절하기 때문이에요. Because she's kind가 부사절 종속 접속사절이기 때문에 이 문장도 복문이 되겠고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As there is no homework today, I'm going to play some games. 이때 as는 뭐뭐 때문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는데 오늘 숙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약간의 게임을 할 것이다. 이 문장도 as절 전체가 부사절 종속 접속사절이기 때문에 복문이 되겠습니다. I prepared for the exams. 저는 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But my grades didn't improve. 하지만 나의 성적은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문장은요, but을 중심으로 앞에도 단문, 뒤에도 단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장을 중문이라고 부릅니다. 네, 방금 보신 문장은 지금 볼 이 문장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한 문장이었습니다. She hated pasta but loved pizza. 그녀는 파스타는 싫어했지만 피자는 좋아했다는 뜻이겠죠. 이 문장은 어떤 형태의 문장일까요? 그죠. 중문입니다. but 다음에 she를 쓰셔도 됩니다. 쓰셔도 되는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등위 접속사 but을 쓰고 she를 생략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도 하나의 완전한 문장인 거고 뒤에도 완전한 문장이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She loved pizza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she를 생략하고 but을 쓴 문장이니까 중문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Jane studied so hard that nobody got better grades than her. 자, 이 문장은 딱 봐도 아실 거예요. so that 구문입니다. 제이는 너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보다 더 나은 성적을 얻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의미는 알겠는데 이때의 that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that 이하의 문장이 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that은 접속사라 볼 수 있겠죠. 접속사인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so hard, 너무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결과 that 이하였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결과의 부사절입니다. 결과의 부사절은 종속 접속사로 사용된 that절이고요. 이때의 that절은 종속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장도 복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속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속절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고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라는 명칭은 역할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 전체는 명사절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절들은 형용사절 역할인 거고 형용사 역할인 거고 이 절 전체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명사절이 가장 종류도 많고 복잡한데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that절이 있어요. that절은 접속사 that이라고도 부르고 명사절의 that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의 that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접속사라 말하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접속사가 또 뭐가 있을까요? whether, if도 접속사거든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죠. 그리고 부사절 보시면 부사절, 종속, 접속사절, 접속사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that절도 접속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다시 명사절로 돌아와서 첫 번째 that절,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을 때 그 that절 전체는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이 뭘까요? 그쵸?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요 세 가지 역할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다. 그게 명사절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문사절도 명사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문사는 총 7개의 의문사가 있죠. 6W1H라 그래서 who, which, what. W로 시작하는 6개가 6W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H, 1H. 우리나라의 뭐 육하 원칙 같은 건데 7개의 의문사가 있는데요. who, which, what은 의문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 전체에서는 의문 대명사부터 문장이 끝나는 부분까지는 이 절 전체에서는 의문사가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명사를 제외하고 뒷문장을 봤을 때는 명사가 비어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의문부사 where, when, why, how 다음에는 이 의문부사절 전체에서는 의문부사를 제외하면은 부사를 뺀 거기 때문에 얘를 제외하면 지금 부사를 뺀 거잖아요. 부사를 뺀 거기 때문에 뒤에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의문 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의문 부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왓절이 있습니다. 왓절은 아까 예문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라 부르고요. 덧땡 which로 바꾸어 쓸 수도 있고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즉 명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예문에서 what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like의 목적어가 빠진 문장이 나왔었죠. What you like made it different from what I like. 여기서도 what I like, like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what절 뒤에 온다. 이때 what은 뭐뭐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whether if절은 보통 접속사라 부르고요. 접속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보통 whether if절은 우리 간접 의문문절 배울 때 함께 배웁니다. 그러니까 직접 의문문절을 간접 의문문으로 전환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때 의문사가 없는 문장은 whether if절로 바꾸는 문제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를 혹은 뭐뭐인지 아닌지가 주어 자리 넣을 수도 있고 동사의 목적어나 whether절 같은 경우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도 올 수 있고요. 복합관계대명사절은 whatever, whichever, whoever 이 세 가지 절을 말하는데 what, which, who는 우리 아까 의문대명사에 해당했던 단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점은 똑같고요. 해석은 누구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whoever, whatever, whichever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 전체가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절 전체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을 쓰자면 whatever you choose, 네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is expensive, 비싸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I love whatever you choose. 나는 좋아한다. 네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whatever you choose가 love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사절이니까요. 형용사절은요. 관계대명사절과 관계부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절과 관계부사절은 형용사절이라 부를 수 있는 거고 형태는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이지만 역할은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관계대명사는 who, which가 대표적이죠.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왜냐하면 who나 which가 뒷문장에서는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를 빼고 문장 전체를 보게 되면 얘를 빼고 보게 되면 뒷문장은 불완전한 게 남게 됩니다. 명사를 뺐으니까요. 관계부사는 where, when, why, how 요 네 가지인데 요 절 전체에서 보았을 때 이 절 전체에서 부사를 제외하고 본다면 where, when, why, how는 부사이기 때문에 어떤 문장에서 완전한 문장에서 부사를 뺀다 하더라도 완전한 문장만 남기 때문에 뒤에 문장은 여전히 완전한 문장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부사절 역할을 하는 절들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 부사절 역할을 하는 절들은요. 독립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시간이나 이유, 목적, 결과, 방법 등을 나타내는 양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절을 부사절이라고 부르고요. 그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부사절, 종속, 접속사절이 있습니다. whether절,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라는 의미를 갖는 whether절이 있고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갖는 whereas나 뭐뭐 할 때, since 뭐뭐 때문에 혹은 뭐뭐 이래로 뭐뭐이기 때문에 만약 뭐뭐라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 이후에 뭐뭐 전에 이런 접속사절은 부사절의 역할을 한다고 하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 절 전체가 완전한 문장이요. 부사절이기 때문에 종속절이죠. 지금 종속절 배우고 있는 거죠. 완전한 문장의 앞에 붙을 수도 있고요. 완전한 문장의 뒤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위치는 관계가 없고 또 대절이 있습니다. 아까도 대절이 있었는데 이유, 목적,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so that 구문에서의 that은요. so that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붙게 되면 이때의 that은 결과를 나타내고요. She is so smart that she can solve the quiz. 이때는 그녀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 퀴즈를 풀 수 있다.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 so that이 붙어있게 되면 목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She tried to earn lots of money so that she could enter college. 그녀는 많은 돈을 모으려고 노력했다. 그녀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때 목적을 나타내게 되겠죠. 이유를 나타내는 that은 뭐가 있을까요? I am happy that I passed the test. 나는 내가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죠.
그래서 이유입니다. 이렇게 기쁘다. 이유를 나타내는 대절도 있습니다. 이때에 대해서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따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복합관계대명사절은 아까 명사절에도 있었습니다.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 절 전체를 주어 자리에 쓰게 되면 명사절인 거고 이 절 전체를 단독적으로 쓰게 되면 부사절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Whoever comes to my party, I will open the door. 내 파티에 오는 사람은 누구라 할지라도 나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때 whoever comes to my party가 하나의 단독적인 절로서 누가 내 파티에 오든지 간에 관계없이 라는 의미를 형성하고 있죠. 주어나 목적어 자리 아니죠. 그래서 이때 사용된 복합관계 대명사절은 하나의 독립적인 부사절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복합관계 부사절은 whenever, wherever, however 이 세 가지 절이 있는데 뒤에 완전한 절이 따라오게 되고 복합관계사절에 대해서는 따로 강의를 만들어서 쌤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속절의 종류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화절의 종류와 종속절의 종류에 대해서 좀 길지만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만났을 때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영상 앞부분으로 돌아가셔서 반복 시청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튜쌤의 영어 수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